이번 토픽은 표본 분산과 모수 간의 관계입니다. 앞에 즉 제6장 토픽 2에서는요 표본 분산 대신에 표본 평균과 모수 간의 관계를 했어요. 이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집단이 있고요. 우리의 관심사항은 모집단의 평균이나 분산 등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모수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몰라요. 이것을. 대신 우리는 표본의 자료를 얻을 수 있어요. 표본의 자료로부터 x바나 s제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한 것은, 즉 토픽 2에서 한 것은요, x바와 모수는 어떤 관계가 있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x바와 뮤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본 겁니다. 요번에는 달라요. 뭐냐면 s제곱과 모수 간의 관계, 즉 시그마 제곱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문제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6장 토픽 2에서 이렇게 예를 시작했습니다. 항아리가 있는데 구슬이 3개가 있어요. 10, 20, 30으로 된 구슬이 있고, 이로부터 표본을 추출합니다. 표본을 추출하는데 표본의 크기는 2로 했고요. 복원 추출을 했습니다. with replacement. 우리말을 번역하면 복원 추출인데, 이 복원 추출은 무엇이냐 하면 복원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항아리에서 2개를 꺼낼 때 한꺼번에 2개를 꺼내지 않고요, 하나씩 꺼낼 겁니다. 하나를 꺼냈는데 10이 나왔어요. 그럼 10을 적고, 이 10이라는 구슬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10이라는 구슬을 도로 이 모집단에 넣은 것을 복원이라고 하고, 이 모집단에 넣지 않는 것을 비복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복원 추출의 경우에는 10, 10, 20, 20, 30, 30 같이요, 숫자가 동일한 거가 나올 수 있는 반면에 비복원 추출에서는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원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복원 추출하는 것은 10이 나올 확률은 무조건 3분의 1이라는 얘기고, 20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 30이 나올 확률도 3분의 1이랑 동일합니다. 왜? 다시 복원을 시키니까, 뭘 하나 꺼낸 다음에 다시 복원시키니까 이 항아리는 10, 20, 30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리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첫 번째 시행에서 10, 20, 30 중에 하나가 나올 거고, 두 번째 10, 20, 30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럼 표본은 이렇게 구성되겠죠? 표본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개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래, 토픽 2에서는 이때 표본 평균을 계산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표본 평균과 모수 간의 관계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표본 평균이 얼마야?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10, 10의 표본 평균은 10이고 10, 20의 표본 평균은 15, 이렇게 해서 표본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 하면 x의 표본 분포, sampling distribution of x를 구했습니다. sampling distribution of x 바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x 바는 이런 값들이 나오고, 그 각각이 나올 확률은 이거라고 했습니다. 요번에는 틀리죠. 뭘 구하는 겁니까? 표본 분산이죠. 그래서 이 표본마다 분산을 구하는 거예요. 10, 10의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10, 20의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해서 표본 평균 대신에 표본 분산을 구합니다. 즉 S제곱이요. 여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 표본이 10, 10일 때 분산은 0이고요. 10, 20일 때 50이고, 10, 30일 때 분산은 200입니다.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표본 평균이 이렇게 나와 있고, 표본 평균이 나와 있고요. 뭘 구했습니까? 확률을 구했죠. 즉 x바의 표본 분포를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s제곱의 표본 분포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6장의 토픽 2와 동일한 스타일이 똑같아요. 차이점은 표본을 구한 다음에 표본 평균을 구하느냐, 표본 분산을 구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표본 분산은요 0일 수도 있고요, 0인 경우가 3번 있죠. 그래서 S제곱이 0일 수도 있는데 그 확률은 9분의 3입니다. 왜냐면 9가지 경우 중에서 3번이 있으니까. 그 다음 50일 수 있겠죠. 50 하나, 둘, 셋, 4번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9분의 4고요. 그 다음에 200일 수가 있겠네. 하나, 둘, 9분의 2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X의 표본 분포를 구했어요. X의 표본 분포를 구한 다음에 이게 확률 분포니까 이게 평균 값을 구해봤습니다. 즉 expected value of S squared를 구해봤어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값 0, 50, 200의 가중 평균을 하면 되고, 가중치는 확률로 하면 되죠. 이래서 9분의 3 곱하기 0, 9분의 4 곱하기 50 더하기 9분의 2 곱하기 200 해서 나온 게 3분의 200입니다. 자, 이 3분의 200은 숫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200은 뭐와 동일하냐면 조금 전에 모집단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0, 20, 30의 분산, 모집단의 분산을 구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분모는 3이고 10, 20, 30의 평균이 20이죠. 따라서 10 빼기 20의 제곱 더하기 20 빼기 20의 제곱 더하기 30 빼기 20의 제곱을 하면 결국 3분의 200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3분의 200과 이 3분의 200이 동일한 거예요. 이것은 우연한 게 아니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S제곱과 모수 간의 첫 번째 관계는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X바와 모수 간의 관계를 찾을 때 X바의 평균은 뭐고 X바의 분산은 뭐고 X바는 무슨 분포를 하냐 했습니다. 그 특별한 게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 순서에 따르니까 평균, 분산, 분포 모양을 했는데요. 표본 분산의 경우에는 분산 없습니다. 없고 그냥 없고 분포 모양만 있습니다. 이제 S제곱의 분포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생긴 게요. 자유도가 n-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릅니다. 이것을 카이제곱 분포라고 부릅니다. 이 카이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그럼 맨 처음에 황당한 게, 아니 세상에 이게 뭡니까? 이렇게 생긴 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카이제곱 분포를 한다는 걸 보여줄 수는 있는데 그 과정이 좀 복잡해서 여기는 생략합니다. 그냥 단순히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G1이라고 해볼게요. X1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고요. G2가 X2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건 다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경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1 제곱 더하기 G2 제곱은요 어떤 분포를 따르는데, 그것은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고요, 자유도가 2입니다. 이 논리를 그대로 사용하면 G1 제곱, G2 제곱 쭉 해서 GK 제곱까지 하면 이것은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고 자유도는 K입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풀면 요거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카이제곱 분포의 평균은 자유도와 일치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것임을 보이시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카이제곱의 분포의 평균 내볼게요. 기대값, 요거의 기대값이죠. 분모는 시그마 제곱, 분모는 n-1 곱하기 s제곱입니다. 이것이 자유도와 일치한다. 자유도가 얼마입니까? 이 경우에 n-1이죠. 그래서 n-1이 됩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풀 때 여기서 요 안에서요 확률 변수는 어느 것입니까? 확률 변수는 요것이 확률 변수고요, 나머지는 다 상수입니다. 상수는 그대로 밖으로 나가면 되겠죠. 따라서 시그마 제곱 분의 n-1 곱하기 expected value of s 제곱은
n-1입니다. 따라서 이거와 이건 삭제되고요. 그러므로 expected value of s제곱은 시그마 제곱이 보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분포만 알면 이 분포를 이용해서 이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저는 이제 예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카이제곱 분포를 봤는데 그럼 카이제곱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카이제곱 분포를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S제곱은 절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산이니까요. 그 다음에 N은 무조건 1보다는 커야 되겠죠. 플러스거나 0입니다. n이 1인 경우는 0이지만 n이 2 이상이면 플러스입니다. 시그마 제곱은 분산이라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습니다. 플러스입니다. 즉 분자와 분모 모두가 플러스입니다. 따라서 이 값은요, 이 확률 변수의 값은 마이너스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x축의 값을 제가 스몰 b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이하에서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v 값은 플러스 값만 취해요. 그리고 자유도가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로 봐서 이게 자유도에 표시되는 거 봐서 자유도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 자유도가 1인 경우 df라는 것은요 degrees of freedom입니다. 자유도가 1인 경우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요. 완전 비대칭적으로 생겼고 자유도가 2인 경우는 조금 이렇게 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자유도가 10인 경우를 보면요 이렇게 좌우가 마치 대칭 점점 자유도가 커진 것으로 분포가 대칭의 형태를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6장의 토픽 2는 x바 모수 간의 관계였습니다. 이번 장은 S제곱과 모수 간의 관계예요. 둘을 간단히 비교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동그라미는 모집단이고 모집단의 모수는 뮤, 시그마 제곱 등등입니다. 표본에서는 그에 대응되는 값들이 X바와 즉 표본 평균, 표본 분산 S제곱입니다. 토픽 2는 X바와 모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번 토픽은 S제곱과 모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토픽 2에서 X바와 모수 간의 관계를 보면 X바가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표본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각 표본마다 X바가 있을 것이고 그 X바들의 평균은 뮤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X바들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과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X바는 특별한 경우에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언제 정규분포를 따르냐 하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모집단이 크고 표본 크기가 30 이상이면 X바가 정규분포에 근사합니다. 이 부분은 센트럴 리미트 테orem,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S제곱과 모수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표본마다 S제곱이 있겠죠? 그 S제곱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표본이 1000개가 있다면 S제곱도 1000개가 있을 것이고 그 1000개의 S제곱의 평균이 모집단 분산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S제곱은요 이렇게 생긴 게 카이제곱 분포를 따릅니다. 물론 단선이 있습니다.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단선 그냥 있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이제곱 분포 표를 찾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통계학 책은 이런 표가 있습니다. 자유도가 수직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꼬리의 면적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꼬리의 면적은 오른쪽 꼬리 이 빗금친 면적을 말하는 거고 그게 알파일 때 요 카이제곱 분포의 값이 V 알파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유도가 10입니다. 근데 V 알파의 값이 15.987이에요. 이 값은 상위 몇 퍼센트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고 15.987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럼 이건 상위 몇 퍼센트인가는 오른쪽 꼬리 이 빨간 빗금치 면적을 찾으면 됩니다. 15.987이 이 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15.987이 나와 있죠. 자유도가 10일 때 이 값을 찾은 다음에 오른쪽 꼬리의 면적을 보면 0.1입니다. 즉 10%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15.987은 상위 10%에 해당됩니다. 예제 6점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나로는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다. 이 회사가 제조하는 배터리의 수명은 평균 80분이요. 표준 편차가 8분입니다. 정규문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임의로 뽑은 20개의 배터리를 대상으로 표본의 크기를 20으로 해서요. 수명을 조사했어요. 조사했더니 여기에서 요 표본에서요. 표준 편차가 10.1분이 나왔습니다. 그럼 질문은 그 다음 질문 뭐냐 하면 표준 편차 분포 중 상위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표준 편차가 어떤 분포를 따르겠죠? 여기 S가 다 있을 거고 S가 분포를 할 거예요. 근데 그 S가 상위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즉 S가 10.1분보다 큰 확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1보다 상위인 P 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배운 건 S에 대한 분포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이거죠. N-1 곱하기 S제곱 나누기 시그마 제곱은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고 자유도가 N-1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바꿔보겠습니다. probability 이걸 제가 V라고 놓을게요. 그럼 V가 뭐보다 클 확률하고 동일하냐면 여기서 10.1이잖아요. 10.1을 요 S에다 넣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표본의 크기가 20이니까 20 마이너스 1 곱하기 S는 10.1입니다. 10.1의 제곱 시그마 제곱은 시그마가 8이라고 했으니까 8의 제곱 즉 요거와 요것은 동일합니다. 그거를 먼저 잘 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이걸 계산을 하면 V가 30.284보다 클 확률을 구하는 거나 동일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표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유도가 19죠. 자유도는 N-1이니까요. N이 20이라 자유도는 N-1이라 19입니다. 19를 보겠습니다. 19로 쭉 수평으로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30.284가 어디 나오나 볼게요. 30.284가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 대략 요 정도 비슷하네요. 이게 30.144라 쭉 수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수직 올랐더니 0.05 약 5%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따라서 약 상위 5%에 해당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엑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엑셀에서 함수를 사용합니다. 카이스큐인데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CHISQ 그 다음에 점 distribution right RT가 right거든요. 오른쪽의 면적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X 즉 30.284의 오른쪽 면적을 구해주세요. 자유도는 19입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4.8%가 나오네요. 약 5%가 나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 복원을 하는 교수의 애플렛을 사용합니다.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을 찾으시고 여기다 V를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V는요 자유도예요. 왜냐하면 여기다 보시다시피 V 여기 서브스크립트 있지 않습니까? 자유도를 말하는 거고, 지금 자유도는 19고 그 다음에 어떤 값을 구해야 되냐면 30.284보다 큰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확률 변수 x가 숫자보다 큰 확률이 요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확률이 여기 나와 있죠. 0.048, 그래서 4.8% 나와 있고요. 그림으로도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도가 19인 경우에 분포가 이렇게 생겼네요. 이 분포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유도가 1인 경우를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네요. x가 2 이상일 확률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 f를 이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분포의 모양을 제대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유도가 3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도가 3인 경우 이렇게 생겼고요. 자유도가 2인 경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f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지금 통계가 다소나마 시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조금 괴롭지는 않을 것입니다.